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원래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차의 경우는 23억 4천만 원이 2월이 됐고 1등 당첨 금액은 약 4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질 회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준비를 좀 해서 금요일에 최종 픽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금요일까지 저 배팅맨을 기다리기에는 일주일이 너무 시간이 길다, 너무 안 간다, 심심해 죽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일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저의 예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제가 지난 주말에 수원 삼성 경기 직관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기가 막히게도 수원FC에 개 털렸죠. 이날 웃긴 게 좀 있었는데 수원 삼성 경기를 보러 가기 전에 와이프한테 직관을 갈 거니까 더 재밌게 보려면 프로토 한 경기 구매로 한 장씩 사서 보자. 수원 삼성 승이나 무승부 둘 중에서 하나 골라봐라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오빠는 뭐 선택할 건데? 라고 물어보길래 오빠는 당연히 수원 삼성의 승이지. 수원 삼성이 말이야 홈에서 응원빨도 좋고 응원이 또 엄청나지. 그리고 최근에 리그 1위 울산도 잡으면서 상승세를 탔고 웨릭 포퍼라는 공격수도 새로 영입이 됐고 김주찬이라는 어린 선수가 있는데 엄청 잘 나가고 수원FC는 라스가 팀 옮기고 싶어서 최근에 명단 제외도 됐었고 최근 8경기 승리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말을 하는데 오빠 그만 말해. 말해줘도 몰라. 딱 이러더니 수원 삼성 패를 구매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수원 삼성 승무 둘 중에 하나 구매하라니까 왜 수원 삼성 패를 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오빠가 직관을 가서 응원하는 팀은 죄다 졌다. 오빠가 아무리 설명해도 난 모르겠고 오빠 반대로 산다 하고 수원 삼성 패 구매를 했는데 결과가 기가 막히게 수원 삼성이 0대 2로 개털리면서 와이프 말이 맞았다. 옛말에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잘 산다라는 말이 왜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 이후에 수원FC 라스 선수는 골 넣고 신나서 술 한잔 때리고 과감하게 운전하다가 걸려서 엿됐죠. 개인적으로 뭐 계약이 바로 해지가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8월 10일에 있을 상벌위원회 결과 이후에 구단 선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직관 갔던 기억이 잠깐 나서 말씀을 드려봤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현재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국내 배당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종 픽에서는 픽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셔야죠? 그렇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많던데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노팅엄. 자, 아스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팀 노팅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시즌 노팅엄에 임대 영입이 되면서 기가 막힌 선방 능력들을 보여줬던 케일러 나바스 골키퍼가 임대 기간이 끝나서 PSG로 돌아갔기 때문에 확실히 골문은 헐거워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나바스 골키퍼가 있었을 때 엄청난 선방을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워낙 개차반인 수비 능력 때문에 빛을 많이 못 본 느낌이 들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 아스날의 백업 골키퍼인 맷 터너 선수와 합의를 맞췄다고 하는데 플레이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나바스 골키퍼의 공백은 확실히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의 핵심 공격수 세루 기라시 선수를 영입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영입이 된다고 해도 이 경기에는 못 나오겠죠. 그리고 맨유에서 엘랑가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상 맨유에서 그닥 엘랑가 선수가 보여준 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되지 않고 기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레넌 존슨이나 타이워 아오니 같은 공격수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의조 선수도 노팅엄에 있긴 하지만 과연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그에 비해 홈팀 아스날의 경우는
굵직한 선수들 영입을 마쳤죠. 웨스트햄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데클란 라이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네덜란드 국가대표 수비수이자 아약스의 위리엔 팀버 또한 첼시에서 카이 하베르츠 선수까지 영입을 마치면서 기존 선수들의 추가적으로 굵직한 선수들 영입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경기 리그 개막전 아스날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노팅엄의 개판 수비 라인에 특별한 영입이 없고 나바스 골키퍼까지 없는 골문은 커뮤니티 실드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세가 확실히 오른 아스날이 쉽게 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스날의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커뮤니티 실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팀과 잉글랜드 FA컵 우승팀이 맞붙는 경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본머스 대 웨스트햄. 자, 우선 원정팀 웨스트햄의 경우가 지금까지 0입 말 그대로 숫자 0 임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영입한 선수가 없어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아약스의 미드필더 에드손 알바레즈 선수 영입 오피셜이 첫 영입이 될 것 같고 또한 맨유의 수비의 대표적인 실수의 아이콘 맥과이어 선수를 영입 직전이라고 합니다. 맥과이어를 굳이 왜 데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웨스트햄은 핵심 미들 자원인 데클란 라이스를 아스날로 보냈고 공격수의 스카마카 선수도 아탈란타로 보냈는데 리그 개막을 앞둔 현 시점에 영입 완료된 선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점과 현재 모에스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경험 있는 선수들 영입을 선호를 했었는데 팀 내 테크니컬 디렉터와 회장 같은 높으신 분들이 의견이 달라서 감독과 구단의 의견 충돌이 많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시즌 아주 힘든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맨시티가 웨스트햄의 파케타 선수까지 영입을 하려 한다는 기사가 떴었는데 파케타 선수가 SNS에 가짜뉴스라고 글을 써놓은 걸로 봐서는 파케타 선수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홈팀 본머스의 경우는 게리 오넬 감독을 경질하고 라이오 감독이었던 이라울라 감독을 선임을 했죠.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미드필더 카스트로빌리 선수 영입이 확정이 됐다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탈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인터밀란에서 안드레이 라두 골키퍼 영입을 마쳤고 디나모 키이우의 센터백 일리아 자바르니, 사스올로의 공격형 미드필더 하메드 트라우레, 알크마르에서 레프트백 밀로스 케르케즈 선수, AS 로마에서 주전 경쟁에 밀려서 임대 생활을 하던 공격수 클라이버르트, 리옹의 공격형 미드필더 로맹 파브르 선수까지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비해 감독부터 선수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서 확실히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난 시즌 14위로 리그를 마친 웨스트햄, 15위로 마친 본머스라는 점에서 본머스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웨스트햄은 주축 자원들이 빠져나갔지만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 경기는 본머스가 아마 홈이지만 역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본머스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 브라이턴 대 루턴 타운. 자, 브라이턴은 와포드의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 영입을 마쳤고 도르트문트에서 미드필더 마흐무드 다우드 선수, 리버풀의 제임스 밀러 영입을 마치면서 맥 알리스터가 리버풀로 떠났고 카이세도 선수도 지금 첼시 보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상황에 중원의 공백을 메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골키퍼 역시 로베르토 산체스 골키퍼가 첼시로 이적하게 됐기 때문에 안더레이트에서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던 베르브리엔 선수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적절한 보강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팀 루턴타운의 경우는 이번 시즌 승격팀으로 2014년 4부 리그에서 2018년에 3부 리그, 2019년에 2부 리그에 올라왔고 2023년에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을 하면서 31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이고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했지만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딱히 이변을 볼 만한 특별한 영입도 눈에 띄지 않고 더군다나 지난 시즌 6위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기록한 브라이튼과의 경기라는 점에서 승격팀이 브라이튼 원정을 가서 이변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 에버튼 대 풀럼. 자, 에버튼은 지난 시즌 강등이냐 아니냐 마지막까지 똥줄을 타게 했던 팀이죠. 어쨌든 에버튼은 자유계약으로 38살 노장 애슐리 영 선수를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에버튼과 이적 공식 발표와 선수 등록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튀었지만 출전 시간이 200분도 안 됐던 단주마 선수가 다시 에버튼으로 영입이 됐는데 지금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해서 개막전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스포르팅의 공격수 체르미티 선수의 메디컬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개막전에는 나오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딱히 특별한 영입은 눈에 띄지를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측면 윙어인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개막전에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개판이었던 경기력이 이번 시즌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풀럼은 울버햄튼에서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그 이유로 대갈박장인 미트로비치가 축구 선수는 젊었을 때 돈을 땡겨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사우디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풀럼이 내보내주질 않으면서 이번 시즌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교체 투입이 되면서 경기에 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닥치고 이번 시즌은 풀럼에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약스에서 센터백 케빈 베시 선수 영입을 마쳤고 추가적인 영입은 아직 없지만 기존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 레노 골키퍼나 윌리안, 케니 테테,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같은 주축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버튼이 승리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풀럼은 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브랜드포, 에스턴, 첼시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지만 에버튼은 스토크시티, 볼턴, 위건 같은 하브리그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나 1점 차 꾸역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에버튼의 무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셰필드 대 크리스탈. 자, 우선 셰필드의 경우는 새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승격을 한 팀이고 특별한 영입이라고는 현재 검색이 되고 있는 게 오스턴 트러스티라는 아스날 소속으로 임대를 다니던 센터백 영입 외에는 특별한 영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정팀 크리스탈의 경우는 자하 선수가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을 했고 브라질 유망주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테우스 프랑사 선수를 영입을 했죠. 지난 시즌 막판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미카엘 올리세 선수와 에제 선수가 그대로 있고 본머스와 계약이 만료된 제페르손 레르마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미들진의 뎁스를 늘린 크리스탈입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그건 멤버십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뉴캐슬 대 에스턴. 자, 우선 뉴캐슬은 생막시맹 선수를 사우디로 보냈죠. 사우디로 보내면서 강등되는 레스터 시티에서 하비반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강등된 사우스햄튼에서 라이트백 리브라멘토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알짜배기 영입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비반스 선수는 벌써 8월 7일에 있었던 비아레알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적응 기간 따위는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벽 적응을 마쳤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분데스리가에서 알아주는 레버쿠젠의 위잉 포워드 무사 디아비 선수를 영입을 했고 강등되는 레스터 시티에서 유리 틸레망스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비아레알의 핵심 수비수 파우토레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 미들, 수비에서 한 명씩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 영입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인 선수들의 개인 능력치나 뉴캐슬의 홈 개막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뉴캐슬 사이드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이점으로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원정팀이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특이점도 보이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0번 경기 브랜드포 대 토트넘. 자, 일단 브랜드포는 공격수 이반 토니 선수가 토토를 오지게 하는 바람에 징계를 먹고 내년 1월 16일까지 경기를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 때문에 지난 시즌 막판에 토트넘 홈 경기에서 브랜드포가 이반 토니 없이 토트넘을 이기긴 힘들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운베우모 선수한테 멀티골, 요한의 위사 선수까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이 개털렸었죠. 그만큼 이반 토니 선수가 없어도 저력이 있는 브랜드포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브랜드포의 주전 골키퍼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아스날 이적으로 인해서 5월에 프라이부르크에서 마크 플레켄 골키퍼를 영입을 마쳤고 울버햄튼에서 센터백 네이선 콜린스 선수, 프라이부르크에서 우측 윙어 케빈 샤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지수 선수도 성남에서 브랜드포드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개막 첫 경기에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와 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원정팀 토트넘은 해리케인 선수가 나간다, 여기로 간다, 저기로 간다 말만 더럽게 많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번에 스트라이커 알레오 벨리스 선수 영입을 마쳤고 이 선수가 리오넬 메시 선수가 극찬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메시 선수가 극찬한 선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서 직접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를 보기 전까지는 안 믿을 생각이고 볼프스부르크의 수비수이자 네덜란드 대표팀의 차세대 센터백 미키 판더벤 선수 영입도 마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던 다이어의 헬 수비를 안 봐도 될 것 같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레스터시티에서 제임스 메디슨 선수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프리시즌에도 뛰어난 경기 감각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194cm의 비카리오 굴리엘모 골키퍼 영입을 마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일단 브랜드퍼의 무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12번 경기 첼시 대 리버풀. 자, 일단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이 컵 경기를 포함해서 6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무승부는 사실 7연속 무승부까지는 예상이 안 돼서 무승부는 선택을 못할 것 같고 사실상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이 오면서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캉테, 바카요코, 쿨리발리, 맨디 골키퍼, 오바메양, 안파두, 풀리식, 로프터스치크, 코바시치, 메이슨 마운트, 하베르치, 아스필리쿠에타가 첼시에서 빠져나갔고 니콜라스 잭슨 선수와 은쿤쿠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은쿤쿠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대에 오르기 때문에 최소 4개월 정도는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이죠. 저는 이것만 해도 첼시의 굉장히 큰 악재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리버풀의 경우는 디오구 조타, 누네즈, 왼쪽에는 루이스 디아즈, 오른쪽에는 살라가 있고 헝가리 베컴, 소보슬라이 선수를 라이프치히에서 영입을 했고 브라이턴에서 맥 앨리스터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변화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여서 첼시가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은쿤쿠 선수의 부상 이탈이 너무나도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첼시의 단통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현재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